컴프레션을 해도 이게 스티프니스에서 컴프레션이 잘 안 되는 그런 소근을 보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밑에 케이스는 이제 크론병으로 인한 스테노시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스테노시스가 있으면서 압박이 잘 되죠. 그 다음에 이 주위에 인플라메이터리 인필트레이션 부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울의 페리스탈시스 정도를 보고 병 진단에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CT하고 구분되는 초음파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페리스탈시스 정도를 보고 질병의 정도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큐트 옵스트럭션이 생기면 초반에는 페리스탈시스가 많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옵스트럭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오래되게 되면 반대로 파랄레틱 인덕션에서 이런 페리스탈시스가 반대로 빠져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몰 바울 옵스트럭션이 의심되는 그런 초음파 소견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스몰 바울의 직경이 2.5cm 이상으로 퍼져 있고 페리스탈시스가 2M 물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오르지 못하고 앞쪽으로 갔다 뒤쪽으로 갔다 그냥 제자리에 나타나는 2M 페리스탈시스이고 이게 심해지면은 바울 주위에 플레이트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울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저액고의 플레이트 컬렉션 이런 거를 행가 사인이라고 하는데 저런 게 보이면은 스몰 바울 옵스트럭션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월을 볼 때 메센트리의 변화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럼 메센트리에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게 되면 이런 팻 인필트레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이버티큘라이티스와 어펜디사이티스 특징적으로 주위에 인플라메이터리 팻이 침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에코는 증가되고 컴프레션 되지 않는 그런 팻 인필트레이션이 관찰됩니다. 에펠플로이드 펜다자이티스 장 주위에 붙어 있는 펜디지에 나중에 생기는 에펠플로이드 펜다자이티스 모멘트 턱실 때도 그런 팻 인필트레이션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장과의 연결성을 통해서 장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두 가지지만 장과 연결이 돼 있는 질환이면은 다이버티큘라이티스입니다. 경우에 따라 앞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크론 디지즈에서 우리가 주위 메센트리를 관찰했을 때 파이브로팩트리 프로리포레이션이라는 이런 소견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인플라메이터리 팻 인필트레이션하고 비슷한데 크론 디지즈가 심하게 되면 이 주위에 오엑고의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침착을 하게 되고 블러를 보면은 이렇게 커브 사인이라고 이처럼 이렇게 블러가 증가되어 있는 크론 디지가 치료가 잘 되면은 이런 소견이 없어지는 걸로 어떤 트리트먼트 리스폰스가 좋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월을 관찰할 때 주위에 림파데노 패시 관찰하면서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이즈, 개수, 모양, 에코 등을 보는데 보통 정상적으로는 어른들은 쇼덱식 기준으로 4mm 이하가 정상이고 어린이는 8mm 이하가 정상이고 모양은 오발 쉐입이 일반적인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플라메이션 같은 게 생기면 이런 것들이 커지고 많아지고 이런 림프노드와 월 티크닝의 어떤 정도를 보고 우리가 인펙시어스 콜라이티스를 잘 익히는 세 가지 균 파필로바크터나 살모넬라, 예르세니아 그거를 감별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예르세니아 같은 경우는 림프노드가 많이 커져 있고 주로 일레움하고 요식금 쪽이 많이 붙고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컬러 전체가 붙고 일레움은 덜 붙고 림프노드가 많이 크진 않고 파필로박테리 같은 경우에는 세니콜로에 다 붙고 림프노드도 좀 붙고 일레움도 좀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구분하는데 뭐 임상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림프노드가 TB가 있거나 림포마가 있거나 뭐 리플 디지즈 이럴 때는 좀 저액고의 림프노드 림파데노 패시가 포인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TB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크로시스가 80텐션이 되면은 고에코로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저에코의 노드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게 다시 발견되면 TB나 림포마나 같은 것들을 완벽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음파로 바울월을 봤을 때 얼서 여부를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얼서가 생기게 되면은 그쪽에 에어 같은 게 붙어가지고 고에코로 그런 것들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 월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콜포레이션에 생기는 피스톨가 생기게 되는 부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고 그리고 달벌티큘라이티스의 전형적인 초음파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달벌티큘라이티스는 이제 바울월 바깥쪽으로 플루이딩하는 이런 시큘레이션 소견이 관찰되는 게 특징인데 그 달벌티큘라이티스의 내부 에코는 안에 이제 플루이드가 차 있으면은 하이퍼하게 보고 가스가 차 있으면 하이퍼하게 보고 그 다음에 안에 피칼 모티리얼이 들어있으면은 포스테리어 퍼스트 섀도우를 보이는 내부 에코를 통해서 달벌티큘라이티스 내부 에코를 이렇게 다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벌티큘라이티스 때는 전형적으로 저스큘러 레이를 저에코 멀티텐이 관찰되고 주위에 달벌티큘라이티스 있는 주위로 인플라메이터리 페링 필트레이션 관찰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퍼포레이션 같은 게 비오데나럴스나 가스트릭얼서 요즘 잘 없는데 퍼포레이션 같은 게 생기면 프리가스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가스를 관찰을 할 때 좋은 자세는 슈파인 포지션이거나 레프트 라테랄 포지션을 해서 인터퍼스를 위치해가지고 발견하기 좋은 위치는 리버 서피스의 안테리어 월과 압도미널 월 사이 이렇게 웨이커의 레버레이션 아티팩트가 되는 섀도잉 가스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퍼레이션이 의심되는 환자는 리버의 안테리어 월 압도미널 월 사이에서 이런 가스 섀도잉 그리고 우리가 가끔 보는 소견인데 유마토시스 인테스티널리스 소견도 초음파에서 이게 스몰 리니어하고 에코제닉한 포사이가 두꺼워진 벽을 이렇게 서클 사인으로 동그랗게 이런 모양으로 에어 에코가 이렇게 관찰되는 유마토시스 인테스티널리스 이런 소견도 얼손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월의 메스나 튜머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인트라루미날 또는 폴리포이드 리즈는 솔직히 내부가 이렇게 물로 채워서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관찰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인트라뮤랄 멀티테닉, 주로 우리가 콜론 캔서에서 보는 그런 멀티테닉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시메트릭하고 숏한 렌스를 가지는 그런 멀티테닉이 있고 내부에 이제 월의 스트리케이션이 이렇게 로스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마치 키드니처럼 보이는 슈도 키드니 어피어런스 보이는데 인트라뮤럴 튜머하면 칼시노마 소견을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팅 매스는 초음파로 관찰은 좀 어려운데 이런 것도 이제 보면 관찰을 하시면 그래서 제가 논문을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바울선호를 볼 때 주로 질환 위주로 달벌티큘라이티스, 앞배, 그다음 에피플로이어 덴다자이티스 이런 거의 특징을 설명을 항상 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바울선호를 할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월 관찰할 때 어떤 포인트를 보고 관찰을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논문이라서 좀 두서없이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 IBD나 이게 캔서나 이런 게 보면 월 자체가 이게 망가지면서 하이퍼에코익하게 보이는데 둘 다 보니까 다 슈도 키드니처럼 보이는데 이게 구별은 안 되죠. IBD나 뭐
캔서 같이 이게 뭐 사실은 원래는 뭐 어깨 베이징이나 이런 것들이 월이 프리저브 돼 있다고 맨날 얘기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IBD랑 캔서는 전혀 다른데 보면 월도 부서지고 약간 가스 차 있으면서 저희가 피칸 머티리얼 쌓여 있으면 에코 있고 그러니까 완전 피들 있으면 보이는 경우가 꽤 많아가지고 조금 비슷하게 안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해서 트랜스포라이 뭘 하면은 당연히 캔서하고 프로디스 같은 거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월의 익스텐션 같은 거 캔서는 5cm 이하의 숏 세그먼트나 인볼브고 프로디스나 이런 거는 조금 롱하게 오거나 약간 디스컨티뉴에이션한 익스텐션을 보이고 그리고 내부 원래것도 좀 자세히 보면 좀 살아있는 게 보이거나 아니면 스트레인 엘라스티그래피가 돼서 그런 걸로 해서 봤을 때 좀 덜 스티프니스 하거나 하면은 그런 디지즈 쪽으로 좀 더 점수를 주는 게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캔서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패턴들을 보시면은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임상적인 것도 봐야 되겠고 물론 바이옵시나 이런 것도 필요하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제일 큰 차이는 IBD하고 캔서는 스트라비딘이 로스돼서도 이게 인플라메이션보다 캔서는 이게 대칭직이 아니고 이레귤라티가 대칭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가장 큰 시메트리도 중요한 제가 옛날에 되게 옛날은 아닌데 학회 같은 데서 보면 유럽 쪽에서는 이게 크론이나 IBD를 손으로 팔로 간다는 되게 많더라고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공무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초파를 손으로 따라 쫙 보는데 알고 본답니다. 그냥 알고 이게 크론인지 이미 진단이 나 있는 사람들 팔로 좋아졌나 나빠졌나 이게 배가 통증이 심해졌으면 이게 이데마일까 파이브로시스일까 이게 따라서 수술을 시킬까 약을 줄까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매번 CT를 찍을 수도 없고 CT를 봐도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초파가 제일 유용하다고 그래서 IBD 환자들한테 초파를 갖다 댄다고 진단된 환자 팔로우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리적인 림프노드 오브노멀하게 이렇게 발견되면은 추가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그냥 지켜봐 보통 바울선 할 때 림프노드 대부분 라이트 로어 쿼드런트에서 발견되니까 일단 앞에가 노멀인지 보고 그 다음에 임상 증상하고 아까 전에 월 티크닝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 그런 거 보고 임상적인 증상하고 보고 어떤 장염인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월의 스피케이션 인볼브먼트를 보고 캔서 가능성과 연관된 림프노드인지 그렇게 감별을 하면 일단 라운드에 보이는 게 멀티플라이 보이거나 큰 게 1cm 큰 게 보이면은 제가 볼 때는 림포마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고 TV에 대해서 포도 이블리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TV나 캔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발한 주입이 아니고 라운드한 주입이고 내부 에코는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단독으로 보이거나 추가적인 마크로 해야 되죠. 근데 보통 비나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런 비나인 컨디션이 같이 동반되니까 그런 거 같이 고려해서 나이하고 고려해서 임상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생각 어떠세요? 림프노드가 손파에 보면 이제 젊은 나이에 림프노드가 이렇게 발견되는데 조금 크고 여러 개 있으면 일단 CT를 찍어보는데 특별한 프라이머리 메센터 림프 아니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지 잘 모르고 그때에서 CT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인간하게 우동원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냥 그래도 어른한테서 저렇게 보이면은 반드시 확인해보고 필요하면은 CT뿐만 아니고 더 further evaluation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도 아주 잘해주세요.